복수함수론 2 7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7번부터 해서 이 끝까지 몇 문제 안 되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서는 복수평면 C 안에 어떤 영역 D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어널리틱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F의 이미지너리 파트랑 F의 리얼 파트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D에서 상수함수임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널리틱 펑션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으면 어널리틱 펑션에 어떤 제한 조건이 걸리면 되게 특별한 함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은 이미 그 자체로도 되게 제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하나 조건이 더 추가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함수 같은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같은 또 되게 특별한 함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어널리틱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거는 코시 리만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은 f를 u 플러스 iv라고 했을 때 ux는 vy이고 uy는 마이너스 vx를 만족합니다. 그런데 코시 리만 방정식을 우리가 쓴 이유는, 이걸 이용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f의 이미지너리 파트랑 리얼 파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기에다가 v가 u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요거로부터도 알 수 있는 거는 vx가 2배의 ux고 vy가 2배의 uy가 된다. 그래서 v 자리에다가 요 관계식으로 얻은 거를 다 넣어보면 ux는 2배의 uy가 되고, 또 uy는 마이너스 vx인데 마이너스 2ux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ux는 마이너스 4ux가 돼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ux는 0이 되고, ux가 하나가 0이 되면은 나머지들도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ux, uy, vx, vy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러면은 f 프라임이라는 게 ux 더하기 ivx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얘가 0이니까 f 프라임이 어떤 이런 영역 D 안에서 상수함수이면은 f가 상수함수가 되겠죠. f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부분은 f 프라임이 0인데 D가 여기서처럼 도메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픈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연결 집합이어야 된다는 게 조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그냥 1차원에서도 R에서도 f'x가 0이라고 해서 fx가 꼭 상수함수가 되는가, f가 미분 가능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f'이 0이면 f가 상수함수가 되겠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항상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f'x가 0이긴 한데 x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에서 2에서 이런 것도 fx가 0과 1 사이에서는 1이고 3에서 4 사이에서는 2다. 그러면은 여전히 f'x는 0이기는 한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f가 상수함수는 아니죠. 좀 피스와이즈하게 조각적으로 상수함수이긴 한데 f 전체가 또 상수함수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커넥티드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보면 정의역이
0과 1이랑 3과 4라는 이 열린 구간들을 합쳐놓은 거니까 뭐 디스커넥티드이죠.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복소평면 전체에서 해석적인 함수니까 뭐 전 해석 함수 아니면은 이런 인타이어 펑션인데 얘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은 f가 z가 된다는 거를 보이래요. 얘도 어디서 이제 이런 형태 많이 봤죠. 인타이어 펑션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인타이어 펑션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리우빌 티오렘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떠올려야 되고,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슈와르츠 렘마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뭐 사실 정확하게 슈와르츠 렘마랑 뭐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슈와르츠 렘마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 증명까지 같이. 그래서 몇 가지 뭐 티오렘 같은 거의 증명은 뭐 되게 길고 좀 테크니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잘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얘도 슈와르츠 렘마의 증명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F랑 Z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양변을 이 절대값 Z로 나눠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GZ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Z가 0이 아닐 때는 얘를 잘 나눠줘도 됩니다. Z분의 FZ. 왜냐면 그러면은 FZ는 저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뭐 싱귤러리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Z로 나눠줬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원점에서만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원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0도 0이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FZ는 0을 대입하면은 F0은 0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Z는 0이 아닐 때 Z분의 FZ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얘를 G 입장에서 적으면은 GZ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Z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리만 티오렘에 의해서 리만 티오렘을 이제 리무버블 싱글러리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얘가 바운디드이면 Z는 뭐 0 근처에서 바운디드이면 Z는 0에서 리무버블 싱글러리티를 갖는다. 요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렇죠? 애초에 리만 티오렘 증명하는 거에서도 이제 요런 내용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에서 Z는 0에서 리무버블 싱글러리티를 결국 갖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Z는 0에서 이 함수값을 이렇게 극한값으로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러면은 G는 인타이어 펑션이 되는 거죠. 애초에 G가 Z가 0이 아닐 때는 G가 이미 인타이어 펑션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Z는 0에서만 어떻게 함수값을 잘 정의해줘서 어널리틱이 되게끔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리무버블 싱귤러리티인 거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리무버블 싱귤러리티인 거는 어떻게 보였냐면 0 근처에서 바운디드 0 근처에서 바운디드이면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갖고 이제 그러면은 0에서 어널리틱이 되게끔 함수값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리무버블 싱귤러리티 제거 가능 특이점이 정의니까. 그러면은 G는 인타이어 펑션이 됐고 근데 G가 또 바운디드죠. 그렇죠? 왜냐면 0이 아닐 때는 1보다 작보다 같고 뭐 0일 때는 이제 함수값을 잘 정의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리우빌 티오렘에 의해서 G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리우빌 티오렘 이제 어떻게든 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G가 상수함수니까 이제 F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F는
이제는 0일 때는 이제 0이고, 그렇죠? 왜냐면 아까 z에다 0 대입하면은 f0은 0이니까 z가 0이 아닐 때에는 g가 상수함수라 그랬으니까 cz로 주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면 f1이 1이래요. 그러면은 1이니까 c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닐 때는 z이고 0일 땐 0이니까 얘는 이제 fz는 그냥 뭐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z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류의 문제도 사실은 뭐 옛날에 이제 2004년에 되게 오래전에 거의 초창기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제 요런 것들이 계속 변형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최근 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요런 문제는 이제 많이 요런 유형 문제는 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면은 곡선 C는 뭐 그림을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 보신 것처럼 1이랑 1 플러스 i랑 i 얘네를 이렇게 긋고 여기가 이렇게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원은 아니고 3분의 4원 정도 되는, 그래서 곡선 C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를 반시계의 방향으로 C로 매개화했을 때 C를 Z바를 따라서 적분한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할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우선 Z바라는 것 자체는 어널리틱하지 않아요. 뭐 얘는 복소수 전체에서 어널리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로는 어떤 뭐 정리를 써먹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널리틱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많은 정리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첫 번째 방법은 진짜 매개화하는 거. 매개화. 그래서 매개화를 뭐 직접 해보진 않을 텐데, 이제 매개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뭐 C1, 요 부분을 C2, 그다음에 요 초록색 부분을 뭐 C3라고 한다면 이제 C1, C2, C3 저 곡선을 각각 다 매개화하면 되겠죠. C1은 이렇게 뭐 1에서 1 플러스 i까지 가니까 요거는 매개화를 뭐 Z1t는 1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 i 앞에 있는 뭐 개수만 바뀌는 거니까 1 플러스 it, t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매개화할 수가 있고, C2는 1 플러스 i에서 i까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이쪽 반시계로 움직여야 되니까 1 플러스 i에서 1을 빼준 거 이렇게 매개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3는 4분의 3원만큼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원은 원인데, 그래서 단위원은 이렇게 매개화를 하는데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매개화를 이제 매개화 변수 t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각각의 z에 대해서 뭐 얘네들을 다 더해준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 또 뭐 곡선을 따라서 z바를 적분한 거, 요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아마 이후에 이제 요게 더 옛날 문제니까 이제 요거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얘를 이렇게 dx 플러스 i의 dy라고 써보면, 그러면은 얘는 x 마이너스 iy의 dx 더하기 x 마이너 i를 곱해주면
ix 플러스 y니까 y 플러스 ix의 d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림 정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적당한 영역에서 뭐 적분하는 함수가 뭐 연속이고 뭐 그러면은 또 곡선을 따라서 p xy dx q xy dy를 적분해주면 c가 만드는 영역, 그럼 뭐 d라고 해보면 d에서의 이거의 뭐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q를 x로 미분한 거, p를 y로 미분한 거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 정리라고 해서 아마 뭐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복소 평면 자체도 뭐 2차원 평면이니까 요런 게 이제 가끔 쓰이죠. 그래서 아마 요거 이용하는 문제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림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x-iy dx 더하기 y 플러스 ix dy여서, 그림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 곡선이 만드는 영역 D 안에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거를 x로 편미분하면 i, 여기 있는 거를 y로 편미분해서 빼주니까 플러스 i의 dx dy, 그래서 이 i에 1을 적분해 준 거, 얘는 넓이가 되죠. D의 영역의 넓이. 그래서 D 영역의 넓이는 우리가 뭐 금방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넓이가 1이고 여기는 4분의 3파이니까 이 아이의 1 플러스 뭐 4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알려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적분하는 식을 잘 보면 z 바를 어떤 적분한다. 그럼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봤었던 거는 만약에 단위원을 따라 적분한다. 그러면은 이제 z바는 z분의 1이니까 이제 요 관계식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z바를 적분한다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z바를 적분하는 거는 넓이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단순히 막 그냥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뭐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이 생각도 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이제 매개화를 해서 어떻게든 풀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 이전에 출제자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거는 단순 계산 목적은 아닐 거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내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조금 생각하면은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어떤 뭐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 f가 요거를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f는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f가 상수함수임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그런 얘기가 없어도 f가 어떤 함수인지 대충 추측을 해보면 인타이어 펑션 자체는 뭐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어널리틱이니까 이미 제한 조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실수부가 1보다 크다, 이것도 되게 제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f는 상수함수일 것 같다. 이제 요러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언제 많이 봤었냐면, 만약에 문제가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f가 1보다 컸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f가 상수함수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요런 문제 이제 이렇게 풀죠. g를 f분의 1이라고 한다면 g도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왜냐면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f의 크기가 1보다 크니까 네, g는 인타이어 펑션이 되고, 그럼 이제 g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류빌 티오렘에 의해서 g가 상수니까 f가 상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f의 리얼 파트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f의 크기는 항상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f의 크기 제곱보다 크니까, 여기선 또 마침 얘가 1보다 크니까 이제 다 양수만 생각을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의 크기는 이 실수부보다는 사실 뭐 크거나 같고, f의 허수부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1보다 큽니다. 그래서 f의 크기가 1보다 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써먹어서 바로 그냥 f가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 주어진 부등식 f의 실수부가 1보다 크다로부터 이제 이끌어내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이런 새로운 함수를 잡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g를 2의 f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이러면은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 돼요. 왜냐면 2의 거듭 제곱은 0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f가 0이 되는 점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인타이어 펑션을 잡아야 되기도 하고, 바운디드인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g의 크기는 2의 f분의 1의 크기고, 얘는 2의 얘가 되는데, 얘가 뭐냐면 2의 f는 2의 뭐 u 플러스 iv라고 해보면 허수부는 날아가서 2의 u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f의 실수부가 돼요. 그래서 얘가 2의 f의 실수부가 되고, 마침 또 얘가 1보다 크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g가 인타이어 펑션인데 바운디드니까 g가 상수고, g가 상수면은 f도 상수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뭐 g가 상수함수고 f가 상수함수인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공부했었던 교재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교재에서도 예제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런 유형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근 기출문제들을 포함해서 이제 거의 나와 있는 모든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제 최근 순부터 해서 역순으로 한 40문제 정도를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었는데, 요거를 풀면서 아마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풀었으면은 뭐 충분히 이제 잘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계속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할 거는 스타인이라는 책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실버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버만 책은 앞에서부터 되게 차근차근 얘기도 하고, 특히 뭐 6장에서 뭐 급수 이런 것도 복습을 하고 하는데, 스타인 책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복습은 거의 없이 1장에만 이제 조금 나와 있고,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실버만에서 다루지 못했던 더 어려운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뭐 대학원에서 교재로 쓰기도 하고, 애초에 근데 뭐 만드는 거는 뭐 프린스턴인가 거기 학부 교재로 쓴다고 하는데, 뭐 되게 뭐 그만큼 되게 어려운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거는 아니고, 우리 실버만에서 배운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게 2장, 3장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는 좀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은 빼고 스타인 책으로 2장,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뭐 증명 같은 건 하지 않고 우리가 실버만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도 소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뭐 같은 정리더라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내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장, 3장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거기는 연습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볼 텐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과제로도 냈는데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좀 한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 나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보다 보면은 또 실력이 늘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면서 네, 좀 수업 후반부는 이제 아마 이제 7주차니까 그래서 한 중후반부는 그렇게 하고 연습 문제 스타인 책으로 2장 3장 복습하고 관련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해석학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